안녕하세요. 셀럽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책 듣는 10분 김혜연입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무조건 좋다는 음식만 챙겨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어떤 음식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서양 의학의 결합으로 완벽한 식이요법을 완성하다. 왕샤오자이의 내 몸에 꼭 맞는 동서양 음식 궁합을 들려드립니다. 우리 몸의 건강한 환경을 지키는 방법은 식이요법에 있다. 그렇다면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아무리 음식을 먹는 이유가 변한다고 해도 근본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근본이란 바로 동적 평형이다. 환경, 기후 및 자신이 지닌 여러 요인의 변화에 따라 음식의 음양 구조를 조절하여 인체의 음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음식을 먹는 기본 원칙이다. 낮은 양에 속하고 밤은 음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다수 사람이 알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체내의 양기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곧 일어날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전에는 양에 치우치는 음식을, 오후에는 음에 치우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오전의 양기와 오후의 음기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전에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 이유는 소고기와 양고기가 비장과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을 지녀 양기를 북돋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음의 성질을 지닌 생선살과 오리고기 등을 먹도록 한다. 올바른 식사를 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영양의 균형, 음양의 균형, 그리고 먹는 순서다. 특히 식사할 때 음양의 조화에 신경 써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음성 음식만을 먹거나 양성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 생강 대추차를 마실 것을 권한다. 생강과 대추는 양기를 소통시키는 효능이 있지만 둘 다 양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조열이 생긴다. 하지만 음성인 물이 들어가면 양성의 성질이 중화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 물질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로 끓여 마시면 체내 흡수도 더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음식의 음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중요하지만 항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음식을 먹는 순서다. 필자는 서양의 음식 먹는 순서를 적절하게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 이를테면 수프 또는 국, 에피타이저, 과일, 주식과 주 요리 순서로 먹고 마지막에 요구르트를 소량 먹는다. 식사 전에 먹는 수프나 국은 인후를 부드럽게 해주고 타액과 위액 분비를 촉진해주며 위를 열어주고 소화를 돕는다. 그렇다면 식사 전에 요구르트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텅 비어있는 위 속으로 들어가면 위산 때문에 모두 죽어버린다. 따라서 요구르트는 식사 후에 먹어야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순조롭게 장에 도착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 역시 우리 몸 음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봄은 만물이 태어나 자라고 다시 생명을 얻는 계절이다. 체내의 혈액순환이 점차 빨라지기 시작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때 양기가 뿜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을 선택하여 따뜻한 성질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먹는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양기가 왕성해진다. 심장의 기운이 왕성하지만 신장의 기운은 쇠약하다. 한편 여름에는 습이 많다. 따라서 여름에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없애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더위를 없애며 진액을 만들어주는 식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지나치게 차갑거나 익히지 않은 음식은 양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을이 되면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면서 양기는 조금씩 수그러들고 음의 기운이 세진다.
가을의 대기 상태는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조한 편인데다 날씨 변화가 크다. 쉽게 목이 마르거나 코피가 나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까칠해지거나 기침이 나기도 한다. 따라서 가을에는 폐를 비롯한 호흡기를 보양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또한 건조함을 예방하기 위해 음을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이 주가 되어야 한다. 겨울은 신장의 기운을 기르고 원기를 보호하는 최적의 계절이다. 다음 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양기를 축적하고 음을 길러야 하므로 열량이 비교적 높은 음식을 먹는 편이 좋다. 조리 과정에 약재를 적당히 넣으면 좋다. 독소를 없애야 영양 성분이 들어온다. 장에 대한 독소 얘기를 하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려면 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요구르트를 자주 마셔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가 제 역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칙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단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혀는 이 식품이 안전한지 검사한다. 그리고 입속의 침은 살균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천천히 씹어 먹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독소를 가려내어 살균할 수 있다. 죽은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은 음식이다. 죽은 오장육부 중에서 특히 비장과 위의 기능이 약한 아이와 노인에게 위와 장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건강을 되찾아주는 기특한 음식이다.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전문적인 어떤 효능을 가진 식품을 이용하여 죽을 만들어 자주 먹으면 질병 예방에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연자죽은 심장에 화기를 내려주고 장미죽은 피부 미용에 좋다. 녹두죽은 화를 없애고 더위를 쫓는 효과가 뛰어나다. 죽을 끓일 때 전문가들은 모두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죽이 냄비 바닥에 들러붙지도 않고 시간도 절약된다. 죽의 종류에 따라 재료를 넣는 시간도 모두 다르므로 재료는 한꺼번에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채소죽을 끓인다면 죽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채소를 넣는다. 죽에 약재를 넣는다면 약재를 먼저 끓인 다음 그 약물로 죽을 끓인다. 현대인들은 대체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긴 하나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면이 부족하다. 밤샘이나 폭음을 자주 해서는 안 되며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나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많이 먹고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면 안 먹는 등의 편식 습관도 건강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계절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맵고 짠 음식만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건강관리는 다음 2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일반적인 관리다. 음식, 수면, 배설, 운동, 정신적 상태 등의 생활 습관에 따른 일상적 관리를 말한다. 둘째, 특수한 관리다. 몸 상태, 가족 병력에 대한 맞춤형 관리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체질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가족 유전병이 잠재돼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조처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특수 관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일반적 관리가 건강관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위는 소화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 가운데 하나다. 위에 염증이 생기면 위의 기능이 저하되어 소화불량 등의 여러 증상을 일으킨다. 단연간 임상 영양에 관해 연구한 필자는 서양 사람들은 고기에 채소를 곁들인 식사를 위주로 하고 동양 사람들은 쌀이나 밀 등 곡류를 주로 먹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고 계속 홍보하고 권유하고 있다. 하루 한 끼 식사에 단백질, 탄수화물, 섬유소, 비타민, 미네랄 등을 먹어야 하는데 양도 중요하지만 영양 균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죽을 먹는 것도 적합한 방법이다. 죽은 붓기가 딱딱하지도 않고 중간 정도여서 위를 따뜻하게 하는데 적합하다. 이 밖의 식이요법은 아니지만 복식호흡을 하면 좋다.
복식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충분히 확장되어 위를 마사지해주고 위장 운동을 자극하고 복부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 식사하고 3끼를 5끼로 바꾸면 위산 과다를 막을 수 있다. 당뇨병은 치료가 힘든 만성 질환 중에 하나다. 당뇨병 환자는 음식을 먹고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일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는 영양이 필요하다. 그러니 음식을 지나치게 가려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럼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산사, 메가, 볶은 보리, 잡곡을 먹는 것이 좋다. 산사를 먹으면 혈관이 부드러워지며 탄력 또한 높아지고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활한 혈액순환이 보장된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의 당분은 순조롭게 간과 근육세포 속에 운반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져 당뇨병이 예방된다. 식사 후 작은 컵으로 한 잔 마시는 사과 식초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간의 독소 배출과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이어서 먹는 순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채소, 굵은 섬유소,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 수치 안정에 도움이 된다. 통풍은 퓨린 대사 기능 이상으로 혈액 중의 요산이 장기적으로 늘어난 병이다. 체내의 요산은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 대사 후 발생하는 요산이 약 20%이고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요산은 약 80%이다. 독소 배출을 하려면 모든 독소 배출 통로를 열어야 한다. 신장만 소변을 통해 요산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변, 땀 등을 통해서도 요산이 배출된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배뇨량도 늘고 기분도 좋아지며 수면의 질도 높아진다. 필자 역시 통풍 환자가 음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 폭음과 폭식, 퓨린 함량이 과다한 음식은 절대 삼가야 한다. 각 음식의 특징마다 같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또 음식의 순서에 따라 내 몸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음식을 잘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책 듣는 10분 김혜연이었습니다.